네, 오늘은 유압기기 관련 강의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유압장치의 구성 요소와 그 역할에 대한 설명. 유압장치는 크게 발생부, 제어부, 구동부로 구성된다. 2번. 주요 기기로는 탱크, 펌프, 전동기가 있나? 3번. 제어부에는 밸브가 포함된다. 4번. 구동부는 실린더와 모터로 나뉘나? 5번. 부속기기인 스트레이너와 필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가? 답은 5번인데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축압기,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축압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유압기기의 4대 요소, 탱크, 펌프, 밸브,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이제 유압장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응답 속도가 공합장치에 비해서 빠르다. 다음에 속도 조절이 용이하며 변속이 가능하다. 소형 장치로도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다음 온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가? 5번은 인하의 위험이 있으며 회로 구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네, 답은 4번인데요.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또 이물질에 의한 고장이 있어서 위에서 말한 뭐 스트레이너나 필터도 쓰겠죠. 근데 이제 1번에서 공합장치와 관련해서 항상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가져가야 되실 게 공합장치에 비해서 응답 속도는 빠르지만 작동 속도는 떨어진다. 요거 하나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유압장치가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외우는데 단점으로 회로 구성이 복잡하고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작동 속도가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3번. 구비 조건. 유압작동류의 구비 조건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점을 외우고, 역으로 나쁜 점은 좋은 점이 아닌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아야 하는 거, 유압작동류를 잘 구비하기 위해서 낮아야 하는 거를 외웁니다. 이유는 요게 좀 더 적어서 그래요, 개수가. 그래서 보시면 답은 3번인데요. 낮아야 하는 거를 외우시면 비중, 비등점, 열팽창계수, 최적팽창계수, 증기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최적탄성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읽어보시면 최적팽창계수는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단위 최적당 늘어난 최적의 비율. 그리고 최적탄성계수는 압축성을 나타내는 척도. 열팽창계수는 온도가 1도 상승할 때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당연히 비압축성이어야 되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점도 변화도 적어야 되고 기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소포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결국에는 작동류의 구비 조건에는 낮아야 하는 게 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4번은 점도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점도가 높을 때 낮을 때를 구분하셔서 아셔야 되는데 저는 요거는 점도가 높을 때를 기준으로 암기를 했거든요. 이제 점도가 높다는 것은 마찰이 증가하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저항이 증대되면서 압력 손실도 증대되고 그러면서 동력도 손실되면서 소음과 공동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약간 이해를 곁들여서 점도가 높을 때를 암기를 하시면
이제 좀 쉽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압력 손실 증대 여기 부분은 베르누이 법칙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압력 에너지가 배관이나 굴곡 등을 만나서 진동과 열로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이 증대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5번 작동류의 종류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설명. 여기서는 제가 토크 컨버터를 답으로 넣었는데 토크 컨버터도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작동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요거는 뭐 기사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공기업 시험에서 문제로 내면 솔직히 이거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냥 넣어는 놨습니다. 가령 뭐 합성요계에 있는 어떠한 형을 고르시오. 그럼 인산 에스테리형.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그거는 출제자가 진짜 그냥 틀리라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틀려도 사실 상관없는 문제라 생각하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펌프에 대한 설명. 네, 용접형 펌프는 회전 펌프랑 피스톤 펌프가 주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기어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보수가 용이하지만 점도가 높은 액체의 수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답은 1번인데 기어 펌프,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엮어서 기역으로. 그래서 고점도의 액체, 이제 기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제 기름, 이것도 기역이네요. 기어 펌프, 기름, 고점도 액체, 구조도 간단. 다 기역으로 엮어서 기본이 되면서 내접, 외접식으로 구분 가능한 그러한 기본적 펌프다. 그리고 나사 펌프는 토출압이 가장 낮고 피스톤 펌프는 효율이 가장 좋지만 복잡하고 고가인 펌프. 그리고 토출압도 최고라는 걸로 자주 나오고 용접형 펌프니까 당연히 토출량이 일정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터보형 펌프. 이제 터보형 펌프 중에서는 안내 기세 유무에 따른 펌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이제 제가 해설에 깃털로 해서 깃이 있는 게 터빈 펌프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리고 뭐 3번 충류 펌프는 축방향으로 유출된다. 이거 그대로 그냥 그럴 것 같네 라고 써있는 해설입니다. 읽으면서 아 이거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답은 5번인데 이제 요 세 가지는 특수형 펌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베인 펌프에 대한 설명. 정답은 4번입니다. 베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섞인 작동류가 들어가면 당연히 고장이 있겠죠. 네. 나머지는 뭐 2번에서 맥동과 소음이 적어서 정숙한 운전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특징이고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펌프의 동력 및 토크 계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 수치 주고 계산한 문제로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4번에서 여기 Q가 펌프의 분당 배출량이 아니라 1회당 배출량입니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상현상 및 소음 원인에 대한 설명. 요거는 제가 기어의 페입 현상을 선지로 넣었는데 이제 압축을 하면은 거기서 고압이 되고 팽창 시에는 진공 상태가 된다. 이제 압축을 하면 고압이 된다.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왜 팽창시에는 진공 상태가 되는지는 정확히 원리를 알려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이런 거는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모든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압축을 했으니까 고압이 됐겠네. 팽창시에 뭐 진공이 되겠네.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다음은 펌프 성능 지표와 효율에 관한 설명. 이제 여기는 이제 유체 기계 쪽에서 비교 회전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답은 제가 5번으로 넣어놨네요. 이제 이 나누기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를 이론으로 나눴는지, 이론을 실제로 나눴는지,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누설이 많다는 건 당연히 효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밸브에 대한 설명. 1번은 밸브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2번, 3번, 4번은 각각의 밸브가 뭐를 결정하는지 여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방향을 조절한다. 그리고 리밋 스위치 요것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밸브 쪽이랑은 관련이 멀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넘어가서 2번. 저희가 압력 제어 밸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밸브의 기호랑 설명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헷갈리는 게 답은 5번인데 무브화 밸브, 이제 얼로드 밸브랑 카운트 밸런스랑 약간 비슷하게 혼동할 수 있어서 요거 가지고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유량 제어 밸브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앞쪽에는 맞는데 뒤쪽에 세밀한 조절은 불가하다. 요걸로 틀리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앞에는 맞지만 뒤에는 틀리게 해서 이렇게 내는 방식이 있으니까 요것도 가져가시면 좋고 나머지는 스톱 밸브는 통로의 단면적을 변경시켜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다. 유량 조절 밸브는 압력 보상 기구도 같이 갖추고 있다. 또 분류 밸브는 유량을 분배할 수 있겠고 집류 밸브는 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이제 방향 제어 밸브의 종류, 그 밸브의 특징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는 가장 많이 나오죠. 한 방향의 이동만 허용하고 역방향 흐름은 저지한다. 그리고 뭐 셔틀 밸브, 포핏 밸브, 이거는 직각 방향. 그리고 게이트 밸브는 온오프 개폐용으로 사용되고 감속 밸브는 감속이겠죠. 당연히 여기 증가라고 시켰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감속을 증가로 바꾸던지 뭐 증가를 감소로 바꾼던지 이런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이제 5번. 5번은 뭐 읽어보시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도 체크 밸브를 내장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 요 세 가지 밸브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상시 개방형인지 상시 닫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구분하셔야 되고 미세한데 세 개 다 다른데 요거를 무조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꼬리 문제를 달아놨고, 뭐가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릴리프 밸브, 그다음에 강압 밸브, 이게 무브와 밸브입니다. 설명까지 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밸브를 외울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압력 제어 밸브를 기본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외우고 나머지 유량 제어 밸브가 니들, 교축, 집류, 분류가 있다. 방향 제어 밸브는 나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외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압공학에서 5번. 이 정답인데 요것도 장난을 자주 치는 게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변환하여 어떤 운동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요거를 순서를 이제 장난을 자주 칩니다. 그리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로 나오는 모터가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라서 이제 넣어놨고, 요것도 펌프랑 기어 펌프랑 베인 펌프 있는데 구분하셔서 읽어보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고, 뭐 3번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4번에서는 필터 여과 입도는 작고 촘촘할수록 압력 강화가 심해진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5번은 이제 나사 이음, 용적 이음 등의 파이프 이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알고 가시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실에 대한 설명.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게스킷과 이제 게스킷에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이제 운동이 있는 부위에는 태킹을 쓰고 게스킷은 고정 부분에 쓴다. 그래서 게스킷의 기역과 고정 부분의 기역. 그래서 기역 기역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를 주로 이제 바꿔서 냅니다. 3번처럼요. 그리고 이제 회로. 회로 같은 경우에는 미터 인, 아웃이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설명 또한 아셔야 되는데 미터 아웃에서도 이제 피스톤 측과 로드 측 모두의 압력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블리드 오프 회로인데 실제로 시험에서 블리드 인 회로, 뭐 블리드 온 회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말장난은 안 칠 줄 알았는데 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 아웃인지 뭐 온 오프인지 이런 것도 잘 구분해셔서 들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요거는 답이 5번인데요. 발생하는 최소 압력이 아니라 최대 압력이다. 그리고 회로 중에서는 카운터 밸런스가 자주 나오는데 밸브랑 같이 해서 키워드로 자중, 뭐 중력, 자유낙하 이런 거 걸려 있으면은 무조건 카운터 밸런스를 골라야 된다. 그리고 다음은 유압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뒤에는 이상현상, 이상현상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2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